얘기가 나온 김에 하자면 동물하고 식물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생장이 이제 커지는 거라고 했죠. 몸집이 커지고 세포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장하려면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 걔네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서 세포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동물의 경우에는 그런 체세포 분열이 온몸에서 일어난다고. 온몸에서. 그렇잖아. 내가 키가 클 때 뭐 팔만 크는 것도 아니고 다리만 크는 것도 아니잖아. 모든 게 다 크잖아. 온몸에서. 그런데 식물은 생장을 정해진 데서만 해. 어디서만 하냐면 뿌리. 뿌리 끝.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라고 하는 곳하고 아니면 줄기 안에 있는 형성층이라는 곳에서만 생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뿌리 끝에서 생장점에서 체세포 분열하면 이제 뿌리가 길게, 나무가 길게 자라는 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줄기가 굵어지는 거는 요 형성층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때문에 줄기가 이제 굵어지는 거야. 대신에 동물은 온몸에서 생장을 하지만 평생 하진 않지. 니네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판이 닫히면 키 안 크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한다고. 근데 식물은 어때? 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 생장하지. 평생.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페이지로 가면은 자, 뜬금없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자, 우리가 세균은 아까 선생님 뭐 그림도 그려줬다만 얘는 일단 생명체야. 얘는. 결국 지금 여기서는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비교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말하는 생물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스스로 물질대사 할 수 있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뭐 기본적으로 세균들도 빛을 쬐면 빛 피해서 가거든. 자극에 대한 반응 나타나고 우리 뭐 앞서 얘도 나중에 항생제 뭐 내성세균 나타나는 것처럼 적응과 진화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식도 하잖아. 자기 자손도 남기고 남길 때 유전물질 그대로 주고 뭐 여러 가지 특징 다 나타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녀석이야. 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 얘는 그럼 과연 생물일 것이냐 생물이 아닌 무생물일 것이냐 요거를 따지는 거거든. 요거에 대한 얘기야. 자, 일단 거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바이러스는 말이야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세균 여과기라는 거 이렇게 있어. 세균 여과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이제 플라스크 하나 놓고, 여기 여과액이라는 게 들어요. 자, 여기 세균 여과기가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구멍이 미세하게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섞여져 있는 어떤 용액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자, 세균 여과기니까 세균을 걸러내는 장치라는 뜻이거든. 요 구멍이 세균보다 작아. 그래서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있는 용액을 넣어보잖아. 그러면은 요 구멍보다 바이러스는 작은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여기를 지나가서 이 밑에 모이겠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요 위에는 세균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균은 여기를 통과를 못했고 바이러스는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가 세균보단 크기가 훨씬 작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작다.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요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의 크기 비교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크기는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작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된 껍데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핵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요즘 지금 한창 너희랑 나랑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뭐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잖아, 그렇지?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코로나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때문이거든. 바이러스? 응. 바이러스 때문이야. 그럼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을 텐데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어. 박테리오파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이렇게 대가리처럼 생긴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리처럼 생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거 자체가 단백질 껍데기야. 이게 단백질 껍데기. 그리고 그 머리처럼 생긴 거 안에 핵산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이 핵산을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면 DNA와 RNA가 있는 거잖아.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어. 알겠니?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참고로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DNA도 가지고 있고 RNA 둘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갖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단백질 껍데기 안에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D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 R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다만 DNA를 가지고 있는 애야. 단백질 껍데기 안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단백질 껍데기 안에 DNA 또는 RNA 핵산을 가지고. 크기가 훨씬 작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균이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바이러스 더 작은 거야. 그래서 왜 박테리오파지냐면 이렇게 세균이 박테리아가 세균이잖아. 거기에 이렇게 올라타면은 얘가 요 머리에 들어있는 DNA만 여기다 싹 밀어넣는다. 이렇게 밀어넣어요. 구조는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 좀 이따 다시 그릴게. 이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거거든. 근데 정확하게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 즉 이 바이러스는 생물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생물이 아닌 무생물이라고 하는 또 그 무생물적인 특징이 또 있단 말이야. 두 가지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생물적인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여기 보면 아까 DNA를 가지고 있지. DNA 또는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왜냐면 핵산이라는 건 생물은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핵산을 가지고 있어. 요거는 생물적인 특징. 요거는 생물적인 특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무생물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 일단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요거 세포야, 아니야? 얼핏 보면 DNA가 있으니까 얘를 세포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 내가 근데 아까 세포이려면 반드시 세 가지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세포막, 단백질, 핵산. 근데 얘는 핵산밖에 없는 애야. 즉,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세포의 구조가. 세포의 구조 아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생물적인 특징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요 상태에서 있지. 요 상태에서는 그냥 단단한 결정이야. 결정. 그냥 고체야.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아까 생물이려면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스스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물질 대사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바이러스는 그냥 얘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왜 못하냐? 세포가 아니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물질 대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해. 모일 때 지 혼자 단독으로 있을 때는 물질 대사 못한다. 그런데 아까 여기다 그림에 그렸지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가
세균이야. 혹은 어떤 세포야. 그러면 세포에 올라타잖아. 그러면 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 핵산만, DNA만 혹은 RNA만 이런 식으로 밀어넣는다. 껍질은 그대로 있고 머리만 싹 밀어넣어. 이 핵산만 밀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핵산이 들어가면 이 밑에 있는 애 얘는 세균이니까 생물이잖아. 그럼 얘는 여기 그려놓진 않았지만 지 자체적으로 효소도 있고 DN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양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바이러스가 지 DNA만 밀어넣고요. 이 세균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지 DNA를 복제를 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DNA 가지고 DNA에 있는 정보 가지고 얘 이 세균의 효소 이용해서 또 이런 식으로 뭐야? 지 껍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막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네가 이 세균을 세포를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세균이 죽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생물적인 특징. 자, 독립적으로는 물질 대사를 못하지만 자, 이렇게 기생한다라고 하거든. 그리고 기생하는 대상을 우리가 숙주라 그래. 숙주. 그래서 숙주 세포 내에서는 그 녀석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물질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야? 증식도 할 수 있어. 단 뭐일 때 숙주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객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객거를 이용하는 모든 물질 대사가 그 안에선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지가 갖고 있는 핵산을 복제해서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이렇게 물어봐. 바이러스가 세포 분열, 숙주 세포 안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는 말일 것 같아, 틀린 말일 것 같아? 숙주 세포 안에서 증식한다라는 말만 보고 맞습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얘가 증식은 하는데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 지가 갖고 있는 DNA나 RNA를 그냥 복제해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알겠니? 요거 나중에 실수 엄청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놔야 돼. 알겠니? 그럼 이제 무생물적인 특징은 이거의 반대겠지. 독립적일 땐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요. 당연히 스스로 증식할 수 없고요. 그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DNA 복제해서 증식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좀 달라지거든. 돌연변이라는 게 나타나.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거든. 그러면 니는 돌연변이면은 아까 그 우리 생명현상 특성에서 생식과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이것도 바이러스에게서 나타낸 생물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바이러스의 특징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다. 그냥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다. 그래서 생물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무생물적인 특징도 나타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돌연변이 나타난다는 거. 뭐 거기 우리 책에는 또 뭐 적응과 진화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뭐 적응과 진화. 돌연변이가 일종의 적응 진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적응과 진화도 나타난다. 생식과 유전을 한다. 유전을 한다. 그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자, 거기 대표 문제 3페이지에 대표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너희가 캐치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은 폭탄 먼지벌레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쭉 박스 하나 읽어볼게요. 폭탄 먼지벌레의 항문 주위에 있는 분비샘은 내부 구획과 외부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부 구획에는 무독성 혼합물이 외부 구획에는 효소가 들어있다. 일단 효소란 말이 나오니까 뭔가 느낌이 와야 되겠지? 근데 기억, 각 구획의 내용물이 방출되면서 산소기체가 생기고 이로 인해 생긴 압력은 팝하는 소리와 함께 독성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물질의 온도는 거의 100도씨에 달한다.
자, 문제가 이런 식이라는 거야. 기억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일. 자, 기억에 나타난 생명현상 특성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 우리 7가지 중에서 뭐였어? 결국 물질대사를 한다라는 거야, 물질대사.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 중에서 물질대사에 해당되는 예를 찾으라 이거야. 자, 1번. 곰팡이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바로 나오네, 그치? 이게 물질대사잖아, 세포호흡이. 그럼 답은 1번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 2, 3, 4, 5번이 어떤 생명현상 특성에 대한 예인가도 적어놔야 돼요. 자, 2번. 플라나리아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뭐였어? 이거 자극을 줬더니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 거잖아. 자극과 반응에 대한 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너희도 써놔야 된다는 얘기야. 3번. 부착형 귓불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귓불 자녀가 태어난다. 부모를 닮은 거잖아. 이거 유전이지, 유전. 생식과 유전. 자, 그 다음에 4번. 개구리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쳐서 오타지 완전한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된다. 뭐 발생과 생장의 예구나. 이거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5번. 기러기는 폐와 연결된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수천 미터 상공에서도 날 수 있다. 뭐겠어? 날아다니는 새니까 그 날아다니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게끔 신체 구조가 그렇게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게끔 바뀐 거잖아. 적응과 진화지 뭐. 적응과 진화. 그지? 적응과 진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시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생명현상 특성의 예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가봅시다. 5페이지. 자, 그래서 탐구 문제. 표는 가에서 다와 세균에서 3가지 특성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도 문제를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에서 다하고 세균이면 가나다라 중에 라가 뭐란 얘기야? 라가 세균이란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지? 라가 세균이란 얘기지. 그래서 걔네들에게서 나타나는 3가지 특성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개구리 바이러스 종유석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보면은 가나다가 얘네들 중에 하나인데 자, 개구리는 우리 알다시피 생물일 거고, 그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라 그랬고, 종유석이라는 게 뭐야? 니네 그 석회동굴 가면은 바닥에 이렇게 고드름처럼 점점점 물 똑똑똑똑 떨어져 자라는 거 있어. 되게 오래 몇십만 년, 몇백만 년에 걸쳐서. 그거야. 그게 무생물이지 뭐. 자, 그럼 이제 가나다 중에 어떤 게 개구리고 바이러스 종유석인지 찾는 거야. 자,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야? 개구리, 바이러스, 세균 다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개구리, 일단 다가 아닌 거 다가 종유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무생물은 핵산이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세균 생물이니까 세포로 돼 있고 개구리 세포로 돼 있고 근데 바이러스하고 종유석은 세포가 아니잖아. 그럼 일단 다는 종유석인 게 맞으니까 이거 X가 될 거고 그럼 가가 X니까 가가 뭐란 얘기야? 바이러스. 바이러스란 얘기지.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개구리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먼저 찾아줘야 돼. 그러면 세 번째,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 생장이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지. 바이러스는 그 뭐야?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분열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는 다 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분열해서 생장한다. 크게 커진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세균이 생물이긴 한데 얘는 단세포 생물이거든.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긴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커지는 생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디귿은 X가 돼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되고 얘는 단세포기 때문에 이거 동그라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가는 바이러스다. 맞지?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서 디귿 중에서 동그라미인 것은 니은 하나였네. 그지? 맞고. 디귿.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냐? 자,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려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다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넘기면은 자, 개념 체크가 나오고
자, 1번. 생명 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OX 해라. 생물체는 모양과 기능이 동일한 세포를 자, 모양과 기능이 동일하냐 이거잖아. 선생님 아까 예를 들어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X로 보는 게 맞고요. 2번. 생물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 특히 이화작용을 해가지고 세포호흡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죠. 3번. 생물은 생식을 통해 자신과 닮은 개체를 남겨서 종족을 보존한다. 맞지? 내가 아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생식과 유전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4번.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생명 현상. 그치? 세포 분열해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서 올챙이 되고, 올챙이가 세포 분열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생명 현상 특성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붙이시오. 1. 물질 대사 중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질을 합성이니까 이거 이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동화작용이다라고 해줘야 되고. 2번.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지는 건 적응의 해다. 자,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평소보다 줄어들거든. 그럼 빛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환경이 변하면 나한테 자극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적응의 해가 아니라 자극과 반응의 해다 이렇게. 3번. 어린 개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눌림으로써 성체가 되는 발생을 한다. 자,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어린 개체가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발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생장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생장. 자, 3번.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은 간은 이산화탄소 넣어줘가지고 빛 조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 광합성과 같은 동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양분을 넣어준 거잖아. 영양분을 넣어줬을 때 이 토양에 세포호흡을 하는 애가 있다면 양분을 분해해서 세포호흡을 한 결과 뭐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생기면 방사능이 검출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이화작용 확인하는 거야.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실험 가완하는 모든 생명체는 뭐를 한다? 동화든 이화든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걸 전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무슨 작용? 동화작용. 그래서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나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방금 얘기해 줬지. 자, 4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차이점을 두 가지만 쓰시오. 뭐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에너지를 뭐 했어? 흡수하는 거였고, 얘는 에너지를 뭐 방출하는 거였고, 크기로 따지면 작은 분자가 큰 분자 되는 거고, 이화작용은 큰 분자 쪽에서 작은 분자 남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게 내신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5번을. 자, 각 설명과 관련 깊은 생명 현상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래서 그 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자, 예를 들어서 미모사의 잎이 손을 대면 오므라드는 건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거다. 그럼 뭐야? 시옷이 되겠네. 자극에 대한 반응. 2번,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 좀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내 몸을 그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비읍이 되겠고요. 3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포도당을 분해라는 말 나왔으니까 이화작용, 물질 대사가 생각나야 되겠지. 미음의 애가 되겠고. 4번, 개구리의 수정란은 올챙이를 거쳐서 어린 개구리가 된다. 수정란이 아까 세포 분열해서 올챙이 되고 올챙이가 세포 분열해서 개구리 되는 거. 그지? 이거 발생과 생장이니까. 그지? 이것은 디귿이겠네, 디귿. 그지? 자, 5번. 사막의 선인장이 잎이 가시로 변했다. 왜? 물이 부족한 더운 곳에 사는 애니까 잎이 거기에 적응한 결과 물을 안 뺏기려고 점점 가시로 변한 거야. 적응이지, 적응. 리을. 6번.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더라. 엄마의 유전자를 아들한테 물려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유전. 미은이 되겠고. 7번. 민들레는 꽃이 피고 종자를 맺어 번식한다. 이거 뭐야?
식물의 경우에는 그 씨앗이 지 자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생식. 식물에게서 일어나는 생식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자, 6번. 다음 보기 생명 현상 특성 중 개체 유지, 아까 선생님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거.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거. 요거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고, 뭐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생물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이거 뭐 적응이거든, 적응. 그럼 적응과 진화는 개체 유지를 위한 게 아니라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여기서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니은. 생물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생물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 이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생물은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준다. 이거 유전이잖아, 유전. 그지? 유전. 그럼 이것도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은 아닌 거니까 틀렸고.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바이러스에 대한 거. 생물적인 특성 생, 무생물적 특성은 무라고 써라. 자, 일단 아까 7판에도 써있다만 그지? 세포 구조를 갖추지 못한 거는 무생물적인 특성이라 그랬고, 그런데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 복제, 물질돼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그건 생물적인 특성이고. 3번 다른 생물이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돼서 한다. 이거 사실 위에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생물적인 특성. 숙주세포 안에서는 다른 생물 거 이용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4번 세포 밖에서는 그냥 단백질 껍데기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그래서 아무런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건 무생물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바이러스는 매우 작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구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지. 숙주세포가 있어야 뭐 증식도 하고 물질 대사도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독립적으로는, 그죠? 독립적으로는 증식도 못하고 물질 대사도 못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걸 최초의 증식이 안 되는데 뭐, 그죠? 물질 대사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숙주세포가 필요한 거야. 얘가 증식하고 살아남으려면 숙주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8번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다. 자, 4번 보시면은 그림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다. 그래서 이거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림 보자마자 사실 알아야 돼. 자, 가는 이산화탄소 넣어주고 있고 빛 비추고 있으니까 광합성 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 동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고, 그 다음에 나나 달을 보게 되면은 양분을 넣어주거든. 어쨌든 그러면 그 양분 넣어줬을 때 여기에 세포흡하는 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거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나와 다는 화성 토양에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맞지? 그래서 양분을 넣어줬을 때 여기 생명체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뭔가 생기겠지. 이제 그거를 검사하려고 달아놓은 거고. 자, 니은. 다의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발열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즉 여기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얘가 이화작용할 거 아니야. 세포호흡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세포호흡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화작용이니까 발열 반응, 에너지가 열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돼야 돼.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가나다 이 실험 자체는 디귿.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실험이다. 맞지? 그래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이었죠. 자, 다음 그림은 생명 형상 특성을 가완화로 분류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분류하는 거 봐라. 7가지 이렇게 나눠놨을 때, 물론 이제 아까는 우리가 생식과 유전을 하나로 묶었다만
물질 대사나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항상성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너희 기억해놔야 돼.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가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렁이가 빛을 피해서 이동하는 건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가에 대한 속하는 현상이다. 맞고. 자, 디귿,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하는 거 뭐 때문이야? 사실 일반적인 세균 사이에서 돌연변이 때문에 어떤 세균이 하나 나타났는데 항생제에 안 죽는 거지. 그럼 이거는 그 항생제라는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적응과 진화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나에 속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도 5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밑에 5번도 내가 좀 보라 그랬지. 자, 그림 가와나는 대장균과 독감 바이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사실 이게 많이 풀면 바로 아는데 가가 세균이야. 왜냐면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꼬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그 나가 그러면 자연히 독감 바이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같은 비율로 그려놨지만 얘가 크기가 훨씬 크다 그랬고, 세균이.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와 나는 모두 핵산은 가지고 있죠. 요즘 이게 핵산이야, 이게 핵산인 거야. 그 다음에 가는,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얘가 세포이긴 한데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도 했지만 세포 분열을 하긴 하는데, 하면 그냥 세균이 2마리 되는 거, 생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 분열을 하는 게 그냥 생식인 거야. 자손을 만드는 거야. 일종의 무성생식이라고.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으로 둘러싸였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뭐야? 세포막이야. 세포막이지. 그럼 바이러스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막 없다 그랬잖아. 디귿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넘겨서 9번. 이것도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좀 응용한 거다. 자, 지금 그림 가능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물질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단 가에서 A를 보면 이산화탄소 넣어주고 빛 비춰주고 있지? 그럼 이거 동화작용, 광합성 확인하는 거구나. 자, B는 양분을 넣어주고 있지? 그 세포 호흡하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이화작용하는지 확인하는구나. 그럼 옆에 나 그림을 보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 방출하게 되는 그림을 나타낸 거거든. 그럼 발열 반응인 거고, 그럼 우리가 동화하고 이화 중에서는 이화작용이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B 실험이 A랑 묶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적었는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된다. 즉 흡열 반응에서의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거야. 동화작용이 흡열 반응이라 했으니까 A 실험이 B랑 묶어줘야 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A는 동화작용하는 생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장이 맞지? 그 다음에 니은, A의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다면 방사능 계측기에서 14C를 포함한 물질이 검출될 것이다. 그치, 아까 얘기했지. 만약에 14짜리 탄소로 된 이산화탄소 넣어줬는데 여기 광합성 하는 애가 있다면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포도당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남아있던 이산화탄소 다 빼내고 얘를 가열하면 얘가 타면서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인 거야. 그게 생긴다면 이제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되는 거야. 이 검출이 안 돼서 이제 저거였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디귿. B는 A에 해당되는, 맞지? A에 해당되는 호흡작용을 하는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다. 맞지? 이화작용이니까. 그래서 9번은 5번.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아까 요 19번이지, 그지? 자,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우리 물질 대사 그러면 동화 이화밖에 없잖아요. 그지? 사실 여기서 ATP 별 필요가 없어. 문제 푸는데 저 지장은 없고요. 요거는
뒤에 가면은 이제 배우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고분자야, 고분자. 걔네들을 부시면 얘네가 생긴다는 거지. 물론 이제 노폐물이긴 하지만 생긴다는 얘기. 저분자가 되는 거니까 A 과정은 이화작용인 거고,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때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 ATP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야. 그럼 뒤에 ATP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 그러면 자, A가 이화작용이면 B는 뭐겠냐? 동화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단당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거든. 포도당을 수백 수천 개 결합시키면 녹말이란 탄수화물 되는 거고요. 아미노산 또 결합시키면 단백질이 되는 거고, 지방산 글리세롤 결합시키면 지방 되는 거거든. 즉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거. 자, 기억. 과정 A는 동화작용이다. 아니지. 이화라 그랬으니까. 니은 과정 A는 그럼 이화작용 중에 소화나 세포호흡이 있냐? 있지.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 얘네가 생기는 거거든. 그다음에 디귿. 과정 B에서는 CO2가 필요하냐? 자, B가 동화작용이니까 만약에 동화작용 중에서 광합성이라면 이산화탄소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은 광합성 과정은 아닌 거거든. 동화작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CO2가 필요하지는 않은 겁니다. 광합성은 재료로 CO2가 필요하지만 얘네는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과정 B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광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광합성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19번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있지.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문제는 지금 이거 20번까지. 요거는 일단 오늘 숙제로 좀 내줄 겁니다.